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살인사건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 벌어진 부부 사이의 살인사건인데요. 통계를 보면 대략 하루에 한 건꼴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수와 미수를 모두 합한 수치인데요. 크게 살인사건을 나누는 기준이야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입니다. 형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살인범이 살인 행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즉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것이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흉기입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면 계획적인 살인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흉기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흉기를 그 당시 주위를 둘러봐서 눈에 보이는 거를 흉기로 사용했다면 우발적인 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집 안에서 부부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질 때 집에 있는 가재도구가 흉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즉 주방이 있잖아요. 그럼 주방에 가면은 칼을 비롯한 흉기 등이 있습니다. 흉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단한 것들, 둔기도 많이 있어요. 망치, 장도리, 또 운동할 때 쓰는 아령도 있고요. 저희가 이 채널에서 여러 가지 부부간의 살인사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흉기 역시 대단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그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 또는 빨래방망이 이런 것도 있었죠. 경우에 따라서 후라이팬, 이 요리에 쓰는 후라이팬과 냄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례도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남편 이모 씨 그리고 아내 최모 씨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인데요. 아내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 도구가 무엇이냐? 범행 도구가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요, 이제 그 주택, 특히 그 농가 인근에는 마당만 나가도 벽돌도 있고 그냥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 안에도 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이 인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예쁜 돌, 멋있는 돌을 이렇게 집 안에 두는 그런 게 있었죠. 취미가 있었죠. 수석. 이게 단순한 취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안에 어떤 좋은 것들을 불러온다. 이런 취지로 두기도 했는데 멋도 있고요. 이런 수석을 집에 놨는데 이걸 살해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가요, 꽤 많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집에 있던 장식용 돌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들이 부모를, 부모가 아들을, 딸을 등등등 살해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도 대단히 많이 수상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도 자세히 많은 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도 일부 있죠. 이 정도는 스포일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그 영화도 보시죠. 굉장히 잘 만든 영화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볼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자,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남편 이 씨 57년생입니다. 그리고 아내 최 씨 60년생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남편은 57세였고요. 아내는 5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과 후반의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겁니다. 여자가 남성을 집에 있던 관상용 돌, 수석으로 내리쳐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당시 그러면 갑자기 왜 죽였느냐, 또는 과거부터 계속돼서 쌓인 어떤 원한이라든지 갈등, 다툼들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요, 평소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자라는 사람인데 1년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이 영자를 만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최 씨가 이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요. 또 말리기도 하고요. 읍소도 하고요. 화도 내고요. 싸우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이 남편 이 씨의 행동이 상당히 적반하장입니다. 이 아내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때립니다. 특히 이 가정폭력은 최근 1년 영자를 만나는 동안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도 엄마 편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건 양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가정폭력과 또 외도로 인해서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내. 2013년 1월 18일 자정무렵인데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 넘게 싸웠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고 서로 막 말다툼하고 몸싸움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도 남편이 영자를 만나고 자정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양상이 조금 더 심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아내 최 씨가 이 영자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너 왜 우리 남편 만나냐? 너 왜 계속 만나냐?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라고 항의를 했고요. 영자가 이 남편 이 씨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반성하고 뭐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 최 씨에게 질타를 하고 욕설을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럼 뭐 아내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좀 자초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그 아내의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죽었으니까요. 갑자기 2시간 넘게 막 싸우고 하다가 남편이 소파에 누웠다는 거예요. 누웠는데 누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넌 내일이면 끝이다. 나 이혼한다. 이혼이야. 그리고 나 헤어지면 영자한테 갈 거야. 나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소파에 누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죽이자. 살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있던 관상용 수석, 길이와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길이가 30cm 정도고 지름이 10cm 정도입니다. 이걸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왔어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도 눈 감은 채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 그 남편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칩니다. 한번 힘껏 내리칩니다. 그러자 반사적으로 양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면서 이제 막았다기보다는 맞은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든 거예요. 손을 양손 쪽으로 이렇게 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살아있네? 안 죽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남편이 살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네. 가정폭력에 수십 년 동안 시달렸으니까,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공격을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야, 이거 살면 정말 영자한테 가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수석으로 머리를 4-5번 힘껏 내리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자,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돼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당시 이 피해 상태를 봐야 되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두개골 골절이라든지 공격 부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증거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피고인인 아내의 그 옷에 혈흔이 묻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사까지 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으로 갑니다. 자, 이 국민참여재판은 무조건 막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나여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9명의 배심원이 있었는데요. 물론, 참고에 불과해요. 유죄, 무죄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참고에 불과합니다만 최근에는 1심 재판부는 대체로 이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죽인 건 맞아요. 다 자백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아내와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게 하려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아니고요. 뭐 상해치사면 모르겠는데 살인은 아니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리고 또 배심원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라고 봤고요.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인의 고의, 이 살인의 범위가 인정되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었느냐. 즉, 죽이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죽였네?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원은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잘하겠죠. 둘이 알아서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미필적인 고의만 있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어떤 흉기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어디를 공격했는지, 얼마나 세게,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격했는지, 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등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살인의 고의 인정됐어요. 그러면 법원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인정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1년 동안 영자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서로 불만을 갖고 있었고, 또 게다가 영자에게 항의했더니 그거를 전달을 해서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피고인이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관상용 수석, 이게 범행 도구잖아요. 크기와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걸로 가격하면 머리를 치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게다가 두개골, 공격 부위인 두개골은 이거 누가 봐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힘껏 몇 번 내리치면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회 반복해서 내리쳤고 두개골이 함몰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순간 욱해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반성해서 또는 놀라서 후회해서 구호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이 아내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결국 치명상을 입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두루두루 다 종합해 보면은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다툼을 벌였고 또 그로 인해서 순간 격분해서 사망에 대한 인식과 예견을 가지고 살해했다. 따라서 살인죄의 유죄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형량이겠죠. 자, 배심원 9명의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심원 9명 중에 1명은 징역 10년이고요. 3명은 징역 7년, 그리고 5명이 징역 6년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징역 7년.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내려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보통 동기 살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처벌 불원. 누가 처벌을 불원해요? 피해자 죽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유족이죠. 네, 피해자, 가해자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도 유족이죠. 이 유족들이 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엄마 좀 봐주세요. 우리 형수, 우리 재수씨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그동안 가정폭력이 심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영자 등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봐달라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처벌 불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경 영역이고요. 그래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에서 10년입니다. 이걸 알려준 다음에 배심원들에게 양형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징역 10년이 1명, 가장 낮은 징역 6년이 5명이었고 중간인 7년이 3명이었거든요. 법원은 그 중에 중간인 징역 7년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가정폭력도 있었고 또 영자 문제도 있었고 감안할 만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 함몰이에요. 게다가 눈 감고 누워있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상당히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깊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발적 살인이었다. 계획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순간 격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심 징역 7년이고요.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요. 이 피고인 아내만 항소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주장입니다. 심신미약. 그리고 두 번째, 양형부당. 너무 셉니다. 자, 이거 심신미약 주장을 새롭게 했습니다만 인정이 안 됐습니다. 당시 이거 남편이 외도도 하고 폭행도 해서 삶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양형부당. 이건 인정됐습니다. 징역 7년도 무겁다.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인데요.
우선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자 이런 거예요. 사실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건 전에 사망을 했거든요. 네, 사망을 했는데 이런 아들을 그동안 계속 돌봐오면서 이 피고인 아내가 심적 고통을 굉장히 크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자를 만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항의했더니 오히려 욕설하고 때리고 또 유일한 자녀, 남아있는 유일한 자녀인 아들이 오히려 이게 이 엄마의 피고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엄마를 용서하면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선처해달라고 탄원했어요. 그냥 한 번 형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징역 7년은 좀 세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년에서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중간 부분에 있는 7년으로 선고했습니다만 항소심은 6년에서 10년이 맞긴 한데 7년은 좀 세니까 낮춰. 그래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권고 영역의 그 하한보다도 더 낮은 형이죠. 보통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꼭 그 징역 6년에서 10년 사이를 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만 그 권고형의 하한보다 아래를 선고할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자, 오늘은 가평군 청평면에서 벌어진 부부 사이의 살인 사건을 알아봤고요. 특히 살해의 도구가 집에 있는 관상용 수석이었다. 네, 관상용 돌이었다.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항상 어떤 그 사람을 죽이는데 적합한 목적의 도구들이 눈에 띌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뜰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언제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언제 받을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또 욱해가지고 그런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큰 탈 없이 사고 없이 범죄에 연관되지 않고 생활하는 것도 큰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